자, 183페이지 내용에 따른 분류 볼게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부터 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자,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기록에는 크게 두 개를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 첫 번째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에 표시하고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데 등기법은 요게 우선이죠. 이쪽이 우선이죠.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여기서 권리에는 다시 몇 개로 나누면 두 개로 이제 구분할게요. 하나는 무엇?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는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토지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빠져요. 지목 빠지고 그 대신에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는 거죠. 자,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는 부동산의 무엇이라 한다? 표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고 소유권은 어디에다가?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구와 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권리자라 함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거고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는 것은 뭐 전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채권액, 치료, 뭐 존속기간, 이율 등등등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들 갑구가 있는데 등기기록에 갑구가 있는데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등기일까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유권 무엇이다? 보존 등기예요. 그러면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등기가 뭘까요?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뭔지 몰라도 설정 등기겠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다라고 가정하자고요. 무슨 설정. 시험에 이 설정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을 거예요. 보존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의 소유자임을 널리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보존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 없어. 소유권 이외의 물건. 소유권 이외의 물건.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용의물권하고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얘기하겠죠. 소유권 이외의 물건 및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무엇을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우리가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얼마 1 해가지고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기입등기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기입등기라는 것이 있다. 기입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들, 이걸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기입등기란 새로운 어떠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권리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보존과 설정과 이전. 보존, 설정, 이전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에는 기입등기가 보존, 설정, 이전이라고 기입등기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자, 권리 변동에는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권리의 무엇을 우리가 권리 변동을 얘기해요?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그 다음에 소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 이 발생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발생이 곧 기입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발생이. 그럼 여기서 발생은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죠.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는데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가 있잖아.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가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기입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변경이라든지 소멸의 경우에는 얘는 무엇이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즉 기입 등기가 아닌 건 뭐냐면 이미 등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이미 등기부에 올라간 상태에서 주소가 바뀐다라든지 지목이 바뀐다라든지 면적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온다라든지 전세금의 증액을 가져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롭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뭐가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 변경, 경정, 말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기입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이게 정답인데 요즘에는 그런 게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이거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기입 등기 이러한 것을 즉 이러한 보존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설정 등기가 이것은 권리를 무엇하는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작성을 해서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작성해서 줄까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무엇을 작성한다? 이렇게 등기를 딱 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 등기라든지 말소 등기 이런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우리는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입 등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그럼 얘네들은 변경과 경정은 무엇이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특징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 등기 기록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등기 기록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또는 경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이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갈려요.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어떤 등기라는 것이다? 경정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변경 등기의 정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등기사항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갑니다. 자, 저기 앞에 등기사항에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부동산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얘는 표제부죠. 얘는 갑구하고 을구죠. 권리자 및 무엇? 기타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는 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자,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토지 표시는 자, 토지의 표시는 저기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권리자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바로 무엇이다?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무엇이다? 전세금, 지료, 채권액 3개만 쓸게요. 이렇게만 쓰고 가자 이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지목은 등기사항이다. 맞나요? 맞죠? 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을 등기사항이라고 등기기록. 등기사항은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다 등기라고 보지 않아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거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만 우리가 무엇을 한다?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사항이다.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지목은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 일부잖아. 그죠? 그것이 기존의 지목이 전이었는데 지목이 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후발적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목과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게 바로 무엇이다? 변경 등기예요. 경정은 지목은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 중에 일부다. 맞죠? 근데 지목이 전인데 대로 등기가 돼버렸어. 애초부터 잘못 등기된 거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소도 등기사항입니다. 일부에 해당되죠.
주소가 이사를 가서 변경이 됐어. 후발적 원인이에요. 그러면 변경. 애초부터 주소가 잘못 등기됐어. 그러면 경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금. 전세금도 등기사항이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전세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후발적인 거죠. 그러면 변경. 전세금이 10억인데 1억으로 등기가 됐어. 애초부터 잘못됐죠. 바로 잡아야죠. 경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뀔 때 하는 게 부동산의 무엇이다?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되는 것이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라고 그랬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떠올라야 돼. 이때 하는 게 바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무엇이다? 변경 등기. 후발적 원인이라면, 원시적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등기? 경정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뀔 수 있죠. 얘네들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무슨 등기다? 권리의 변경 등기 또는 권리의 무엇? 경정 등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과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권리의 변경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경정 등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경정 등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쭉 써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변경과 경정이 어떠한 그 차이인데, 차이는 일단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것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변경, 그것이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경정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등기냐면은 말소 등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등기는 말소 등기인데,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라 무엇이다? 전부.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에 대하여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전부가 부적법하게 등기가 됐을 때,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라고 할까요?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무엇을 소멸케 하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등기가 바로 무엇이다? 말소 등기예요. 그런데 이 불일치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즉,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이던 원시적 불일치이던 그것이 전부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후발적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거야. 이런 게 후발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뭐 채무를 변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적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등기가 된 거죠. 등기 원인에 대해서 무효 또는 뭐가 있는 거야? 등기 원인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말소 등기예요.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바꾸는 것에 비해서 말소 등기는 권리를 1번에 예를 들어서 2번에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3번 해가지고요. 2번에 소유권을 말소하는 거예요. 즉 통째로 다 날리는 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말소 등기가 돼요. 권리 자체를 통째로 날리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예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했는데 전세금이 1억이에요. 이거를 2번 해가지고 1번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갖고 전세권을 말소하는 거. 이거를
통째로 날리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금만 바로잡는, 전세금만 어떠한 변경이 된다? 그러면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권리 자체를 전체를 말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를 소멸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에 의하는 거냐면 공동 신청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즉 권리자 공동 신청이라 하면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둘이 가서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일부가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후발적이라고 써 있으면 그럼 무슨 등기가 되는 것이고 변경 등기가 되는 것이고 원시적이다.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정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말소 등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잠깐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부동산 등기법상에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월이네? 1월이네. 누가 가서 하는 거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리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그리고 얘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 할 때 말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누가 존재를 해요? 말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더라.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인에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되냐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야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인은 그러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나쁜 말로 죽는 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죽인다는 소리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는 소리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무엇이 되는가?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자의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승낙서가. 이런 개념이에요.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 10억. 1-1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C. 채권액 10억. 저당권, 전세권 설정자 B.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예요. 자, 전세권의 경우가 2022년 2월 7일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자,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일명 이것을 부기등기다라고 칭합니다. 주등기, 이것을 무슨 등기?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말소가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말소 등기가 되면은 얘도 죽는단 말이죠. 그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떠한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할 때 누가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 안 들어오면 말소 안 돼요. 그럼 여기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했다?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소 등기 됐어. 그러면 C에 말소 등기는 A와 B랑 둘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등기를 했다면 C에 승낙서가 들어온 거예요? 승낙서 첨부된 거야? 안 된 겁니까? 첨부된 거죠.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승낙을 해줬다는 소리는 C는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도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해가지고 1-1에 저당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죽는 놈이에요.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그럼 직권 말소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이해관계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소 등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말소 등기를 했는데 이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다? 부적법하게 이것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것을 무엇하는 것? 회복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말소 회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적법하게 뭐가 돼야 돼요? 말소가 돼요. 등기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돼야 돼요. 누가 결과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이것을 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됐다면 이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 그러면 그때 무슨 등기를 해요? 회복 등기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면 이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 회복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적법하게 말소될 때는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등기를 하면 안 돼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X가 되더라 이겁니다.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 등기. 자, 이런 거예요.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권 설정자 B. 네,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1번에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 그러면 얘가 휙 지워지겠죠, 이렇게. 근데 오늘 갑자기 A가 보니까 전세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3번 해가지고 2번에 말소 등기를, 이게 지금 말소 등기잖아요. 말소 등기를 말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등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3번 해가지고요.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한다?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밑에 1번 해가지고요. 전세권 설정 다시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되기 전에 순위는 몇 번? 1번. 회복도 몇 번? 1번. 그래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바로 뭐냐면 종전에 순위를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 주는 것이 회복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무슨 형식으로? 주등기. 지금 전부가 말소됐죠? 그럴 땐 주등기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부를 말소가 됐을 때는 회복은 어떤 형태로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보시죠. 2번으로 되어 있죠. 말소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주등기로만 이루어져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엇으로만?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표제부에는 무조건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독립된 번호만 사용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제가 지금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얘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책이 없는데 보세요. 지금 회복 등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멸실 등기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돼요. 여기다 먼저 요거 하고 나서 멸실 등기 설명해 드릴게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인데 아주 어렵지만 쫓아오셔야 돼. 어렵지만 쫓아오셔야 돼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뭐를 첨부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고요.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그때는 주등기로 가는 겁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 1억 이렇게 있습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땐 이런 거 변경됐을 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금이 1억인데 만약에 전세금을 2억으로 증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밑에 아무도 없죠. 손해보는 사람은 얘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냥 1- 얼마, 1-1 해가지고 전세권을 변경합니다. 전세금 얼마로? 전세금 2억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얘를 지워버려요. 어차피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채권액 1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1억에서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게 되면 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돼. 저당권자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얘가 승낙서를 써주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부기등기로. 근데 얘가 똑똑해. 승낙서 안 써줘요. 그러면은 승낙서를 이해가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렇게 부기등기로 할 수 있지만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변경을 하되 여기에 1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차이입니다. 얘는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과 말소 표시를 하고요.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없다면 부기등기로. 그럼 있으면 승낙서가 들어오면 부기, 승낙서 들어오지 못하면 주.
말소 등기는요, 승낙서 안 들어오면 못해요. 각하야. 그런데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는 존재할 때 승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OX, X. 그냥 후순위로 넘어가면 돼요. 주등기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멸실 등기예요. 그래서 멸실 등기란 부동산의 무엇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하는 것은 변경등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슨 등기를 하는 거냐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냐면 건물을 얘기하겠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데 토지가 전부가 멸실이 될 수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멸실이 될 수도 있고 부존재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 토지와 건물이 멸실이 되면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다 합니다.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다 합니다. 그럼 표제부에다 하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될 신청의 의무가 따릅니다. 그런데 부존재 건물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부존재 건물은 지체 없이 무엇을 한다? 멸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딱 뭐만 써 있어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다.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멸실이 되면은요, 등기 기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등기 기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 기록을 무엇하면 된다?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 등기 기록의 사유 중에 하나가 멸실 등기고요.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얘는 언제나 무슨 형식으로만?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앞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입문 과정을 안 보시더라도 입문 과정의 첫 번째 강의 등기의 어떤 의의라든지 기본적인 내용 한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의 최소한의 기본 의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의의 외에도 몇 개를 더 써드렸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처음이고 어려우니까 이거 어떠한 기본 개념보다 더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따라가기가 버겁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욕심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내용까지도 흡수를 하시면 분명히 등기법 공부할 때 편해질 겁니다. 뒤에 갈수록.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로서 딱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에 효력에 따른 분류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형식에 따른 분류를 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
자, 등기법은 한번 정리해 놓으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지적은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역시 까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은 먼저 빨리 암기해 놓고 잊혀질만 하면 또 한번 보고 잊혀질만 하면 또 한번 보고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과목으로 따졌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과목 단기간에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단기간에 안 돼요. 체육 시험 보기 전날에 공부해서 시험 보면 100점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지적이 그런 거예요. 단기간에 공부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공부가 돼요. 근데 등기법은 단기간에 공부가 안 돼요. 서로 간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파트가 다 돌아가야만 1장부터 5장까지 다 돌아가야만 그때 등기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진짜 어렵다 막 별 내용 책에는 정의밖에 없는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끌어오나 하는데 뒤에 보면 다 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제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대로 잘 쫓아오시면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가 이제 수월해질 겁니다. 자,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집니다. 자,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무엇으로 나눠진다?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185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독립된 번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즉 1, 2, 3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주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이 독립된 번호에다가 가지번호 이렇게 붙이는 것을 우리가 가지번호라 그래요.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거든요.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90% 이상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는 개념.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는 개념은 역시 이득은 주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 그래서 부기등기의 핵심은 기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갖고자 하는 게 바로 부기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떨까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는 먼저 한 놈이 우선이에요. 1-1하고 1-2의 순위는 얘가 더 빠른 거죠.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등기가 존재합니다.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등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저기서 이해관계인 쪽에서 설명해 드렸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요것만 말소하면 되면, 이 주등기만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만약에 동시에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OX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1번에 저당권 설정 A, 저당권자고요. 저당권 설정자 B가 있고요. 1-1에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요. C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죠. 그죠? 저당권자가 이렇게 A에서 C로 넘어간 거예요. 말소 등기할 때는 근데 이 저당권을 이 상태에서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 요 양수받은 이 C가 의무자가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가지고 말소 등기를 가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 1을 말소할까요? 1-1을 말소할까요? 둘 다 말소 신청할까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C가 의무자가 되고 B가 권리자가 돼서 무엇을 말소하면 되냐면 1번에 주등기만 딱 말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즉 A와 B 사이에 경료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주등기가 죽었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제부에는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주등기로만 갑니다. 뭐는 안 돼요? 부기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가 되는 거야? 주등기로 가는 거고요.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 얘도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8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를 보시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 외의 어떤 동일성 또는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립된 번호가 없고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행하는 등기다. 그래서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 2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가지번호를 붙여서 기록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하는 목적,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그 두 번째, 기존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즉 등기한 법에는 전후라고 써있지 않을 겁니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부기등기죠. 여기에 또 다시 부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오른쪽에 핵심 콕콕 해가지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쭉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지금 우리가 등기보험을 첫 주예요. 맞죠? 그럼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냐면은 등기법을 한 80% 정도 공부를 하면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주등기와 책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칠판에 쓰는 거 보세요. 부기등기. 그러니까 187페이지에 그거를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갑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그럼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갑니다. 따라서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로 갑니다. 보존하고 이거하고 부기로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엇으로 간다? 주등기로 갑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소유권만 이전되는 거 아니죠. 뭐도 이전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됐다. 저당권 설정 1-1의 저당권 이전. 이게 뭐라고 써놔서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놨잖아. 그리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일 경우에는 주등기로 갑니다. 근데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갑니다.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 1번에 저당권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있고요. 여기 2- 얼마, 2-1 해가지고 여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다? 저당권 설정이라고 써 있으면 이 저당권 등기하고 이 저당권 등기는 다릅니다. 얘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소유권의 어떠한 처분 제한의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엇이다? 주등기로 가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엇으로 간다? 부기등기로 가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약이라는 거, 약정,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무슨 등기로 간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오늘 한 것 중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오늘의 한 것 중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번 여기다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에 따른 거에서는 변경등기가 있었고 변경등기 있었죠. 변경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얘는 자,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표지부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등기야. 근데 갑구 을구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기 명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어요.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저 부기 쪽에서 썼죠. 언제나 얘는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예요. 여기 써놨죠. 근데 권리의 변경 등기의 가운데도 써놨죠. 즉 이거지.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있으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그 경정에서 설명 안 해드렸는데 직권 경정 등기라는 게 있어요.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가고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언제나 주. 멸실 등기 언제나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그랬죠. 그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하면 주, 일부를 회복하면 무엇? 부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한번 위에 거 한번 봐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일단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이게 바로 무엇에 따른 분류예요? 기입등기를 뺀 내용에 따른 분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될 것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제가 바로 앞에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등기 설명한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주 등기로 한다.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 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 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 있을 때는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엇?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하면 주, 일부를 회복하면 부기. 멸실 등기는 언제나 무엇이다? 멸실 등기는 언제나 주. 그러면 이 부분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로서 끝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등기법은 계속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만 이게 등기법이구나 이렇게 무릎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 중간에 포기할까? 그럴 필요 없이 한 3주 정도 차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응이 될 거예요. 적응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주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구나.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가 있을 수 있고, 주등기가 없다면 부기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말소가 되는구나. 주와 부가 있으면 주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돼요. 여기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 188페이지를 보시면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특약, 1번 특약, 2번 약정,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4번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쪽에도 있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 들어왔다. 이거 부기잖아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결과적으로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한 겁니다. 그냥 하나 딱 두 개 한 거예요. 첫 번째, 등기 기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고, 두 번째, 표시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에 대한 설명, 기능에 따른 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뭐를 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공부하세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것. 두 번째, 숙제로 내드린 거.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성과 어떠한 내용으로 그게 채워지는지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등기 대상인 물건, 권리, 효력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